볼게요. 오늘 2차 방정식 끝내고 앞쪽 질문 받아줄 테니까 봅시다.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지금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A를 잘못 보든 B를 잘못 보든 C를 잘못 보든 뭔가를 잘못 봤다, 개수를 잘못 봤다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를 잘못 봤어? 그러면 B와 C는 제대로 본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당장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 맞죠? 당장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뭘 쓰겠다?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겠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서는 근의 공식 아니면 판별식 아니면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세 개였어. 그런데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한 근을 직접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안 쓴다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은 근의 종류를 판단할 때 쓰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된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내가 A를 잘못 봤어. 그러면 B와 C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잖아. 그럼 B와 C를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뭘 쓰면 될까 그러면? 뭘 쓰면 될까? 봐봐.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인 거지. 그치? 만약에 내가 C를 잘못 봤다면 얘를 쓰면 돼. 맞죠? 그럼 B를 잘못 봤다면 얘를 쓰면 돼. 보통 이렇게 나와.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전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A를 잘못 본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학생들이 보통 B를 잘못 본 경우와 C를 잘못 본 경우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A를 잘못 본 경우는 이제 못 푸는 거야. 똑같이 풀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서 A를 잘못 봤을 때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분명히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A를 잘못 봤대. 그럼 이 둘을 내가 나눠볼게. 이 둘을 나눠볼게. 그럼 나누면 뭐가 나올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죠? 그치? 그치? 나누면 그럼 너네 이거 번분수 풀 줄 알죠? A분의 C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안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쓰고 바깥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쓰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A가 날아가고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C분의 B만 남는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준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을 줬어. 맞지? 그러니까 두근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C분의 B가 뭔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A를 잘못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고 둘을 나눠본다. 그 다음에 B를 잘못 본 경우에는 A분의 C 두근의 곱을 쓰면 되는 거고 C를 잘못 본 경우에는 두근의 합을 쓰면 된다 라는 거고 너네가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문제는 근과 개수의 관계 문제구나. 근데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B를 잘못 봤대. B를 잘못 봤다는 건 A와 C는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치? A와 C는 제대로 봤다는 건 뭐는 제대로 봤다? 두근의 곱은 제대로 봤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두근의 곱이 몇이니? 두근의 곱 마이너스 12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A분의 C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민지는 C를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다는 건 A와 B는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제대로 본 거야? 두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야. 그럼 둘을 더하시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A를 넘기면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될 거고요. A를 넘기면 B는 4A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 적혀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X제곱에 플러스 4AX에 마이너스 12A는
0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그치? 그럼 양변에 뭐 나누고 싶어? A 전체 나누고 싶죠? 그럼 A를 전체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인 거고 2, 6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와 뭐? 2와 마이너스 6. 근데 뭐? 음수인근을 찾아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봐봐. 내가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구했어. 너네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2가 두근의 곱이잖아? 맞지?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는 숫자는 많겠어, 적겠어? 무수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b를 잘못 보고 문제를 풀어도, b를 잘못 보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두 근은 달라졌어. 그치만 곱은 달라지지 않아. 이 소리야. 왜? 두 근의 곱은 A와 C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건데 512번 볼게요. 512번 512번은 뭐냐? 이번에는 식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거야. 이번에는 식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근의 공식 자체를 잘못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잘 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근의 공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안 써? 일단 첫 번째로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무 식이 지저분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판별식 문제는 아니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일 건데 내가 그 근의 공식을 원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썼다라는 거야?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당연히 변하겠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근의 공식의 모든 공식이 출발이야.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 나오는 거고 근의 공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식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거야. 왜? 얘가 시작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근의 공식을 얘가 아니라 이번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 둘을 쪼개서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둘을 쪼개보면. 그럼 그 둘을 가지고 더해볼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알파와 베타를 더해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합과 곱이니까. 그럼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루트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 있네? 맞지? 그러니까 뭐네? 마이너스 a분의 b네?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왜? 루트 부분을 잘못 봤는데, 그러니까 판별식 부분이죠, 얘가 사실. 판별식 부분을 잘못 봤는데 어차피 더하면 얘는 없어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대로인 거야. 그런데 두근의 곱을 해볼게. 두근의 곱은 내가 얘를 둘로 쪼개서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고요. 맞죠? 쪼개서 써보면 얘를 쪼개서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다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더니 무슨 공식이야 지금?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은 4a 제곱 분의 b제곱 맞죠? 빼기 뒤에 거 제곱은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나와?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AC 나올 거고 얘는 뭐가 나와? 4A분의 C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로 바뀌었어? 4A분의 C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뭐라고? 근의 공식을 잘못 봤을 때 만들어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요.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왜? 문제에서 얘가 달라지면 얘도 또 달라져.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 2가 빠질 때도 있고요. 여기에 B가 아니라 뭐 2B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들어올 때도 있고 다양한 거야. 근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얘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랬을 때 얘로 잘못 적용해서 풀었을 때 마이너스 2와 1이 나왔대.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라는 거구나 해놓고 풀 수 없어. 왜? 여기 미지수 몇 개야? 3개죠. 그치? 그럼 얘로 풀면 미지수 몇 개야? 아 뭐야 식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안 풀려 정확히. 알겠죠? 알겠죠? 여기다가 는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정의를 내려서 그럼 보면 여기 집어넣어보자 이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 베타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 베타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곱해보면 마이너스 2는 4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B는 A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8A가 된다. 그럼 그거를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저 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AX제곱에 플러스 BX인데 거기에 AX에 C자리에 마이너스 8A가 들어와서는 0이 될 거다. 그럼 양변에 내가 A를 전부 다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두근의 곱은 실제로 뭐야? 마이너스 8인 거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맞지? 여기까지 질문!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잘못 봤을 때는 제대로 본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근의 공식을 잘못 봤을 때는 근의 공식이 달라지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같이 달라지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형 17번에 fx는 0의 근을 이용하여 f의 ax 플러스 b는 0의 근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얘를 하기에 앞서서 뭐 하나만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얘들아 봐봐. 너네가 어차피 이제 함수 2차 함수도 시험범위니까 2차 함수에 좀 예를 들어보면 y는 fx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y 자리에다가. 그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가 우리 무슨 절편 구한다 이 소리야? x 절편 구한다는 소리죠. 그치? 근데 내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fx는 0이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이건 우린 무슨 식이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fx, 어떤 x에 대한 식이 있고 는 0이 있으면 우린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결국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함수에서 x 다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으로 바뀐다. 즉 방정식은 무슨 식이다? x절편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2차 함수 하면서 방정식은 x절편식이야.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적으로 여기 만들어지는 요 식 있지. 이 왼쪽 식. 이 왼쪽 식은 결론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야? 함수에서 넘어오는 거야. 그런데 잘 봐. 함수라는 애는 너네가 처음 배우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플러스 2 적혀 있고 여기다 내가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5가 나오고 뭐 x를 넣으면 x 플러스 2가 나오고 요런 거.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함수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덧셈 뺄셈 하면서. 근데 이걸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이걸 왜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라는 즉 f라는 애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기 플러스 2라는 애가 변하냐는 거야. 안 변하죠. 그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어떤 함수든 간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면 나오는 건 달라져. 그치만 그 함수라는 애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F라는 애는 안 변해. 내가 그 F라는 fx라는 식에다가 얘 같은 건 뭐야? 그 x자리에 4x-3을 집어넣어라 이 소리지. x자리에 원래 있던 x자리에 4x-3을 집어넣어라 이 소리지. 집어넣기 때문에 나오는 건 달라지겠죠. 그치만 내가 x를 집어넣든 4x-3을 집어넣든 요 f라는 애가 달라졌냐고 지금. 안 달라진다라고요. 그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플러스 2라는 애가 적혀 있어. f라는 함수가 플러스 2라는 함수야. 근데 여기 0이 나왔으면 좋겠대. 0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다시 함수라는 애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 근데 결과값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몇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들아. 결과값이 똑같으면 넣어야 되는 것도 똑같은 거야. 다시 봐봐. 어떤 f라는 애가 있어. f라는 애,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를 집어넣었어 그냥. f라는 어떤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어떤 무언가를 집어넣었어. 근데 그 무언가를 집어넣었는데 뭐가 나오더래? 0이 나오더래. 그거를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2차 방정식과 두 개가 있을 거니까 0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또 마찬가지야. F라는 애가 있어. 이런 통이 있어. F라는 통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었어. 뭔가를 집어넣었어.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집어넣었어. 근데 뭐가 나오더래? 0이 나오더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파 또는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통이 그대로 있고 넣는 것만 달라지고 있어. x를 넣을 때가 있을 거고 4x-3을 넣을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결과값은 뭐로 일정해야 된대? 0으로 일정해야 된대. 그럼 들어오는 게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얘도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얘를 그냥 무작정 외워서 풀면 풀 수야 있겠지. 근데 함수 가면 또 배워야 돼 이걸. 알겠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4x-3이라는 애를 내가 집어넣는데 걔가 뭐여야 되는구나. 알파 또는 베타여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근이라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양변에 3을 넘기고 4를 나눠서 정리를 하면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 또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지금 얘가 4x-3이잖아. 그 4x-3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4x-3이 알파와 베타여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여기까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베타는 뭐래? 합이 6이래. 그래 놓고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보래. 그럼 이 둘을 뭐 해보라는 거야? 더해보라는 거지. 더해보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 얘가 6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얘는 몇이야? 12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들아. 외우는 단계는 아니야. 내가 맨날 얘기했지 외우는 단계는 4월달이야. 시험 대비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도저히 안 되면 외워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외우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못 푸는 거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외우는 단계가 아니야. 이해를 하는 단계예요. 이해에는 한계가 없어. 근데 외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알겠지?
알지? 절대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푸시면 되는데 한 문제만 같이 더 풀어볼게요. 봐봐. 516번. 지금 보시면 516번에 f의 2-3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근데 쟤다 그랬을 때 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얘도 달라졌지. 그치? 저 위에 있는 건 잘 안 보일 거니까 밑에서 써보면 f에 2-3x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x 값을 찾아보니까, 그는 항상 x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x 값을 찾아보니까 그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래. 근데 우린 지금 이 x 값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 x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f에 뭐가 들어왔는지가 통째로 중요한 거야. 알겠어? f라는 함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 2-3x라는 애가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x가 알파 베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봐. 그럼 내가 f에다가는 0이 되기 위해서, f가 0이 되기 위해서 뭘 집어넣은 거야? 뭘 집어넣은 거야?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거야? 지금 f의 입장에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거야? f의 입장에서 뭐가 들어온 거야? 2-3x가 들어온 거야. 그 2-3x가 뭔 거야? x가 알파 베타니까 2-3알파와 2-3베타를 지금 f한테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되더래? 그게 0이 되더래. 이 말인 거야, 얘들아. 이 말인 거야. 헷갈리면 그 아까 상자를 기억하세요. 상자를. 상자 가운데는 f라는 애가 가만히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야? 이 괄호 안에 있는 전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이 0인 거고, 그때의 x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럼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보면 우리가 들어온 값은 2-3알파와 2-3베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뭘 집어넣으래? 이번엔 뭘 집어넣으래? 4x를 집어넣으래. 그럼 그 4x도 뭐여야 돼? 얘가 4x인 거야. 얘가 4x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면 얘가 뭐든 간에 풀 수가 있다니까? 무작정 외워서 풀면 안 된다고요. 무작정 외워서 풀면 안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가 왜 4x인지도 이해했어? 지금 뭐야? 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f가 0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값은 고정이야. 그게 4x로 바뀌었을 뿐이야, 이번에. 그럼 x는 뭐가 돼? 다 4로 나누시면 4분의 2-3알파와 4분의 2-3베타가 되겠죠. 그래놓고 뭘 구하래? 문제에서 곱을 구하래. 이 둘을 곱해볼게. 그 둘을 곱해서 써보면 16분의 2-3알파 곱하기 2-3베타가 될 거고, 얘를 정리해보시면 16분의 이렇게 곱하면 4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베타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만큼은 몇인 거야? 이만큼은 몇인 거야? 6인 거죠.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맞지? 그 다음에 요만큼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치?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0 마이너스 3이니까 7. 즉 16분의 7이 답인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데 불이 또 반대로 켜져 있지?
여기들이 하는 x값이에요. 아니, x값은 알파 베타야. 여기 나와 있잖아. 두 근이라는 건 이 근은 x값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통째로 봐야 된다고. f에 들어오는 무언가. x값은 알파 베타지. x는 알파 베타인 거고, x는 여기 있는 x는 이 통째로가 그럼 얘와 얘인 거고, x에다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으니까. 또 괜찮아? 꼭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답지에서는 아마 다르게 풀어놨을 거야. 답지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fx로 바꾸고 그 fx를 바꾸는 과정을 우린 치환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얘를 fx로 바꾸고 그 x 자리에다가 4x를 집어넣어서 풀어놨을 거예요. 그렇게 풀지 좀 말라고. 알겠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 왜 돌고 돌아가냐고. 알겠죠?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집에서 얘를 적어놓고 이 유형을 적어놓고 그냥 치환한다라고 해놔. 얘가 뭐든 간에 2x-3이든 뭐 4x든 뭐든 간에 그냥 걔를 t로 치환해라, 뭐 a로 치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풀지 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왜 치환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근거가 없어. 치환해서 풀면 풀리는 것도 맞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돌아가요. 문제를 푸는데. 돌아가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두 개 다 치환해야 돼. 돌아가. 빨리 풀리지가 않아. 두 번째는 근거가 없어요. 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저걸 집어넣었으니까? 저걸 집어넣었다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얘들아, 갑자기 인수분해가 왜 나왔을까? 인수분해가 왜 나왔을까?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인수분해와는 조금 달라요.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인수분해와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인수분해는 정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야. 정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알겠죠?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우리 심지어 이런 것도 안 써. 너네 x-2분의 1 곱하기 x-2분의 1 이런 거 많이 써? 이런 애도 거의 안 쓰잖아. 분수도 거의 안 써. 근데 갑자기 어디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그치? 또는 얘가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라 라는 말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인수분해랑은 달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 방식과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쟤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애는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뭐와 같은 거냐면 인수정리와 같은 말이야.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어떤 식이 있어. 그 어떤 식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 근데 0이 되더래.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더래. 그걸 우리는 인수정리해서 뭐라고 불렀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배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이 된다는 건, 즉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쟤는 뭐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쟤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라고 배운다고 우리는. 맞죠? 그러면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든 무리수 범위의 인수분해든 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인수정리의 성질을 활용해봐라 라는 거야. 즉 뭘 찾아라? 제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봐라 라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인수분해로는 안 되지? 근데 x값을 찾아야 인수정리를 쓸 수 있거든? 그럼 뭐 해? 그럼 뭘 써?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무리수 범위의 인수분해는 근해 공식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하라고. 얘가 왜 인수분해를 하는데 내가 근해 공식을 왜 써야 되지?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인수분해와는 달라.
그래서 뭘 활용해야 돼? 인수정리를 활용해야 돼. 근데 인수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돼.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 3학년 애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어. 응? 매끄럽지는 않겠지? 사람의 뇌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내가 뭔가를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잖아? 그러면 총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전에 배웠던 걸 내보냅니다, 이렇게. 총 용량이 무슨 100으로 정해져 있나 봐. 지금 한 99까지 찰랑찰랑 찼나 봐. 내가 한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1을 저기다 갖다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2차 함수까지 끝냈어? 다시 1단원 다항식의 연산으로 들어가? 그럼 어딘가가 비어있어, 다시. 그렇게 돼. 그렇게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암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 외울 거 많잖아. 너네 영단어도 외워야 돼. 뭐 나중에 가면 이제 국어도 뭐 사자성어도 외워야 돼. 그리고 과학도 외워야 돼. 사회도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 많잖아. 근데 왜 수학을 외워서 푸냐고. 수학은 유일하게 공식만 암기해도 풀 수 있는 과목인데. 그리고 그 공식이 얼마 안 돼요. 너네가 너네 입장에서 미적분 2인데, 옛날 교육과정상으로는 미적분인데, 미적분이 빠졌잖아. 너는 미적분이 빠졌어요.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야. 근데 미적분은 공식을 0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여태까지 나온 공식이 뭐가 있어? 해왔자?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그다음 근해 공식, 근각의수의 관계. 요 정도? 몇 개 안 되지? 몇 개 안 되죠. 근데 미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이 정말 많아요. 그걸 다 외워야 그제서야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제야 문제를 볼 수 있어. 아, 얘가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걸. 공식을 안 외우면 볼 수조차 없어. 왜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자들이 막 나와. 너네 LN이라는 거 알아? 모르지? 이런 게 나와. LN. 특히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LN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LN이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거야. 너희 입장에서 미적분 2지. 미적분 2지. 근데 이제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미적분 2 있지. 미적분 2는 문과 애들은 안 배워. 이과 애들만 배워. 그랬었는데 이제 너네 그 남학생 중에 진격의 거인 뭔지 아니? 뭐 여학생들도 요즘은 하도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내 동생도 여동생인데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애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는데, 뭐 진격의 거인이나 뭐 이런 거 액션물 많이 보더라고, 내 여동생은. 여동생 몰랐는데 여동생 막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그래서 가까이 와서 봤더니 진격의 거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여자들도 이제 많이 보긴 하던데, 여동생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나 그 배구하는 거 있죠, 만화 중에. 몰라? 너네 만화 안 보니? 애니 같은 거 안 보니? 요즘 애들 많이 보던데? 배구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보냐? 너 그런 거 걔가 원래 그런 걸 안 보거든. 나보다 이제 한참 어려. 좀 늦둥이여가지고 나보다 한참 어려, 애가. 너 원래 그런 거 안 보지 않냐? 했더니 대학교를 다니는데 여자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애니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완전 그냥 너무 딥한 것들 말고 그냥 대표적인 애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따라가겠대. 안 보니까. 그래서 주변 애들이 추천해 주는 걸 하나 두 개씩 보기 시작했대. 정말 유명한 것들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래. 그래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튼 그건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닐 당시에, 요즘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격의 거인이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진격의 거인이 만화로,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나오고 이제 막 그 애니화가 된 그 시절이었어.
이제 막 시작인. 이제 막 시작인. 근데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진격의 거인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에렌이에요.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에렌이야. 근데 얘도 읽을 때 에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문과 애들은 수학을 못하는 애들, 이과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었어. 요즘은 이제 사회를 할 거냐 과학을 할 거냐로 많이 나뉘는데 그 당시에는 수학으로 나뉘었어. 왜? 수학이 배우는 게 다르니까. 근데 지금 문이과가 배우는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과학이냐 사회냐 이거잖아. 아무튼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으로 나뉘었어. 그래서 그냥 이제 나중에 문과 쪽으로 사회 쪽으로 갈 사람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문과 애들은 문충이라고 불렀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놀렸어.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 왜냐면 이제 1학년 때는 같은 반이니까. 1학년 때는 한 반이었다 2학년 때 쪼개지니까 친한 애들이 있어, 문과 쪽에. 그래서 막 놀려. 문충이라고. 그래서 내가 LN을 배우고 간 거야, 문과반으로. 반도 나눠져 있어. 앞반이 이과반, 뒷반이 문과반이야. 그래서 반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가 문과반을 갔어. 문과반에 가가지고 LN을 배울 리가 없으니까 문과 애들은. 물어봐. 친구 한 명 붙잡고 LN 아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해? 진격의 거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그러면서 그때 막 애니화가 되면서 엄청 많이 봤거든? 내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거의 다 봤다 생각하면 돼. 근데 갑자기 내가 LN 얘기를 하니까 그 오프닝 곡을 다 같이 불러, 갑자기 막 지들끼리. 무슨 막 애국가 부르듯이 갑자기 막 지들끼리 막 불러. 그러면서 어떤 애는 막 그 대사를 따라해. 일본어 대사를 따라해.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학생이니까, 요즘은 안 그러네. 학생이니까 욕을 했을 거 아니야. 너네도 친구들끼리 있으면 욕을 하잖아. 내 앞에서 안 할 뿐이지. 그냥 나도 똑같아요. 너네 앞에서 안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하는데 그 당시엔 나도 욕을 했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야. 에휴 병신들이 이러면서 갔거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이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기억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이 되고, 까먹었어도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외우라고 시키겠지만, 일단은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하겠다? 근해 공식을 쓰겠다. 그럼 x는 a분의 1분의 b'의 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마이너스 6.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저기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뭐를 인수로 갖겠다? x-1을 인수로 갖겠다지.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았어. 그럼 내가 1 플러스 루트 5i가 근인 걸 찾았어. 그럼 뭐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야? x-1 플러스 루트 5i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또 내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근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얘는 뭐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야. 찾으면 뭐야? 얘를 그대로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쟤를 인수분해하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19번에 얘들아, 여기가 지금 17번, 유형 17번인가 16번인가부터 다 어려운 유형들이에요. 어려운 유형들, 쉬운 유형들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2차 방정식을 어려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유형들이 어려운 유형이지만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봅시다. 19번에 지금 뭐가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얘 보면 문제 읽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린 습관적으로 이제 뭘 떠올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야.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의 공식은 나중에 떠올려도 돼. 상관없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써놔 그냥 문제 보면. 특히 여기 두근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써놔. 그래 놓고 2차식 fx가 f 알파는 f 베타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한대. 그랬을 때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f3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얘들아 fx가 아니야. fx란 새로운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그 fx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몇이 되더래? 마이너스 1이 되더래.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은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기말고사 범위에 나오는 3차, 4차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봐봐. 내가 어떤 2차식이 있어.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더래. 또 어떤 2차식인데 내가 거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더래.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냐고. 방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2차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오는 걸 우리는 여태까지 찾았어? 0이 나오는 걸 여태까지 찾았어. 맞아? 여태까지 0이 나오는 것들을 찾았잖아. 근데 이번엔 뭐가 나오더래? 마이너스 1이 나오더래.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어떤 2차식이 있어. 다시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봐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지. 그거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fx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어. 그 말이 뭔 소리야? 내가 얘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보고 x 마이너스 베타로도 나눠본 거야. 그랬더니 둘 다 나머지가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들을 전부 다 반대로 넘길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를 반대로 넘겼으니까. 또 f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베타로도 나누어 떨어져. 근데 fx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2차식인데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도 나누어 떨어져.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가 있는 요런 형태다. 뭐가? fx 플러스 1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얘를 반대로 이렇게 넘기면 fx가 나오는 거죠. 맞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어딨어? 얘야. 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잖아? 맞아? 얘가 곧 요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요식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fx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에다 3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이게 첫 번째야. 뭐의 입장에서 보겠다?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 보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학생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fx와 f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다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외워.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해보면. 왜? 알파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지워지면 마이너스 1 남고 베타 넣었을 때 이렇게 지워지면 마이너스 1 남고. 근데 이렇게 외우잖아? 이렇게 외우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이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알파가 나오고 F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가 나와. 이건 어떻게 풀래? 다른데 이번엔? 또는 F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가 나오고 F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알파가 나오더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바뀌면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근데 좀 딱 보면 뭔가 풀이가 너무 길지 답답하고. 그리고 쟤를 보고 나머지 정리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문제로 바꿀 거야. 평소에 봤던 문제가 뭐야? 얘가 뭐일 때? 0일 때죠. 그럼 내가 얘를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F 알파와 F 베타를 집어넣었어. 다시 알파 베타를 F라는 식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0이 되더래.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이 되니까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0이야? 여기까진 0이야. 맞지? 근데 실제로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뭘 빼? 그냥 1을 빼버려. 그럼 끝이야. 여기가 2야. 그럼 뭘 더해? 1을 더해버려. 왜? 여기까진 0을 의미하거든. 근데 0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1 뺀 거잖아. 0이 K가 됐어. 그럼 K만큼 더해준 거잖아. 더한 거잖아. 그럼 얘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얘가 바뀌었을 때? 52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바뀐 게 아니야. 얘는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여기서 구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뒤에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좀 이따 질문도 다 받아줄 테니까. 523번 봐봐. 방금 얘기했던 게 요런 거야. 이렇게 바뀌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은 다르구나. 분명히 이 두 개가 같았어야 되는데 달라졌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잘 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두근 알파 베타래. 그러면 문제가 쓰든 안 쓰든 문제에서 걔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뭐를 쓰라고 항상 근각에서의 관계는 습관적으로 써. 알겠지? 습관적으로 써놓는 거야.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3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너네 잘 생각해야 돼. 봐봐. 내가 p한테 알파를 집어넣었어. p한테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베타가 나올 수 있을까? 너네 어떤 식이 있어. 어떤 식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알파라는 걸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알파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서 우린 px라는 애를 뭐라고 불러?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불러. fx가 뭐야?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우린 fx라고 불러. 그 뜻인 거야. p한테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뭐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알파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왜? 미지수니까. 근데 베타가 나오네? 베타를 집었더니 알파가 나오네?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 쟤를? 일단 얘는 알파로, 얘는 베타로 바꿔주셔야 돼요.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럼 얘를 가지고 바꿀까? 얘를 가지고 바꿀까? 둘 다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 그치만 얘를 가지고 나누면, 얘를 가지고 바꿔주면 이제 분모로 들어가 버리잖아, 베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타는 2알파분의 3 이런 식으로 분모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얘로 바꿔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그럼 그걸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뭐가 돼? p 알파는 베타가 뭐라고? 1 마이너스 알파고, p 베타는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어떻게 돼? 형태가 똑같아졌죠. 알파를 넣었더니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넣었더니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쓰면 된다고? 봐봐.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뭐라고 생각한다?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뭐인식?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0인식. 근데 우리가 지금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0이야? 아니지. 뭐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베타지. 이게 뭐니? 알파를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는 식이 뭐야? 어딨어? 1 마이너스 x죠. 그걸 더해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 뒤에가 뭐든 간에 0에다가 더해버리면 끝이야. 근데 여기까지가 0에 대한 식이고 이 뒤에가 뭐다? 얘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식이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는 식이니까 어떤 식일 거다? 1 마이너스 x라는 식일 거다. 얘가 만약에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2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는데 2베타가 나오더래. 그럼 여긴 뭐가 들어오면 돼? 2x가 들어오면 돼. 이해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그래도 이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522번 한번 풀어보세요. 522번. 같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저기에 마이너스 6 썼겠지? 그쵸? 그리고 제가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지금 마이너스 6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쓰겠지? 맞죠?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빼먹었어?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맨 앞에 a. 그래서 지금 얘를 준 거야. 0을 집어넣었을 때 6이다라는 거. 이해가? 그럼 얘는 뭐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저기 적혀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애다. 괜찮니? 그래놓고 내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0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6이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 얘들아, 켤레근에 대해서는 내가 근해 공식에서 계속 얘기했어. 그치? 근해 공식은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켤레근이야. 맞지? 켤레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야? 무슨 관계? 켤레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야. 맞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켤레근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돼. 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근해 공식의 형태가 켤레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럼 보자. 얘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그치. 3 마이너스 루트 2i겠죠. 맞지? 그 다음 뭐 하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더하면 6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은? 13?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2니까 11? 이렇게? 될 거예요. 복소수 계산은 직접 하시고. 근데 여기서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될 거고, 두 분의 곱 a분의 c, 즉 ab.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지? 그거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켤레근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문제들로 다 문제가 풀리는 애들이라 오히려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런 거 528번 같은 것도 켤레근 쓸 수 있어. 켤레 복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켤레 무리수라는 것도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유리화부터 하시고 켤레근으로 알파 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2차 방정식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랑 2차 방정식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모르는 것들 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오늘 문제 풀었던 거, 내가 앞에서 풀어줬던 거 꼭 다시 풀면서 한 번씩 쭉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질문 받아줄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